오늘도 수원 삼성이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들어서 3연승입니다. 코리아컵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승리, 지난주 전남과의 경기 승리, 그리고 오늘 경남과의 경기에서도 승리, 3연승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에 4대0으로 이제 벌어졌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변성환 감독과 이율용 감독의 수싸움에서 변성환 감독이 이율용 감독을 앞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수원 삼성이 리그 전체 이번 시즌 경기를 따졌을 때 유일하게 권한규 선수가 퇴장당했던 인천전 그 경기를 빼고는 모두 점유율을 이기고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리그에서 볼 점유율을 패배한 경기입니다. 심지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경남이 볼 점유율 62%, 수원이 38%였고요. 패스 횟수만 보면 오늘 경남이 패스가 470개, 수원 삼성이 233개였습니다. 200개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수원 삼성이 오히려 볼 점유율을 약간 포기한 상태에서 경남이 공격을 주도했던 경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수원 삼성이 어려워하는 건 내려앉은 팀들, 그리고 백5를 쓰는 팀들에게 수원 삼성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특히나 수원 삼성은 앞쪽에 있는 일류첸코, 파울리뉴, 실바, 그리고 세라핌, 이 4명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데 넓게 사용할 때 5명의 숫자를 둬버리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늘 경기는 경남이 포백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이 볼을 먼저 소유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수원 삼성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는 최후방의 포백, 그리고 이제 실바를 비롯해서 일류첸코, 파울리뉴, 세라핌이 앞쪽에 있는 4명의 수비 라인을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돼서 수비 라인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이제 경남이 실수를 한 게 볼 점유하는 건 좋은데 요 좌우 풀백들을 오늘 볼을 점유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어요. 이게 오늘 아마 경남의 가장 큰 미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빌드업을 할 때 상대를 끌어내는 것을 이율용 감독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 풀백들이 실바와 세라핌이 이렇게 앞쪽에 라인을 치고 있는데 깊숙하게 들어가서 실바와 세라핌을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바와 세라핌을 끌어내기 위해서 풀백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실바와 세라핌도 이렇게 앞쪽으로 좀 끌려 나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수비를 바깥으로 끌어내면서 가운데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원 삼성이 앞쪽에 이 4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경남의 포백이 기본적으로 일렬로 배치가 돼 있죠. 특히나 좌우 풀백이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원 삼성도 수비 라인을 앞쪽에 외국인 공격수를 4명을 두는데 여기서 세라핌이라던가 실바, 특히나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당연히 경남의 풀백을 따라가면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앞쪽에 위치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비를 끌어내면 요 가운데 공간이 나니까 이 안쪽으로 패스를 주겠다라는 게 경남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수비를 끌어냈으면 안쪽으로 볼을 투입했을 때 누가 먼저 그 안쪽으로 빨리 공간을 좁혀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경남도 결국에는 빌드업을 할 때 공간을 만들었으면 그 공간을 빠르게 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바와 세라핌을 끌어냈다. 그럼 끌어낸 다음에 요 가운데 공간에 패스를 빨리 공급을 하고 여기서 빨리 좁혀 들어오면서 볼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은 안쪽으로 볼을 투입을 했을 때 수원 삼성이 실바, 세라핌, 그리고 특히나 파울리뉴가 가운데로 내려가 주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더 빨리 만들어줘요. 요 좁혀주는 움직임이 경남보다 수원 삼성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경남이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볼을 본인들이 점유한 다음에 수비를 끌어내고 안쪽으로 볼을 투입을 했는데 투입을 했을 때 오히려 수원 삼성의 선수들이 빨리 이 공간을 좁혀 들어오니까 가운데에서 수적으로 불리해지고 볼을 뺏기고 이런 장면들이 오히려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바와 세라핌 같은 선수들, 그리고 파울리뉴까지 끌어냈잖아요. 빌드업을 한다고.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볼을 뺏기면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앞선에 위치하니까 끊기자마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달려나갔을 때 특히나 일류첸코를 제외하면 실바, 파울리뉴, 세라핌 이 3명의 선수들이 워낙에 빨라요. 이게 이제 오늘 경기는 경남이 라인을 높였는데 빌드업은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공격 라인에 세라핌, 일류첸코, 파울리뉴, 실바
이렇게 수원 삼성의 외국인 공격수들 4명을 쓰는데 퀄리티가 좋거든요. K리그 2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공격이 좋은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뛰어나갈 수 있는 최고의 상황들을 만들어줬다. 이 장면 보면 이제 수원 삼성도 여기서 상대가 기본적으로 포백을 이렇게 넓게 이제 끌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수원 삼성을. 그리고 수원 삼성의 이제 4명의 공격수가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패스를 공간이 나오니까 넣어주는 건데 오히려 역으로 이때 파울리뉴가 달려나가다가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좁혀줍니다. 더 빨리 좁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파울리뉴가 들어가니까 홍원진, 옆에 있었던 최영준, 파울리뉴 3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넘어오는 순간 이 안쪽에서 수원 삼성이 볼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이 3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볼을 가져오자마자 세라핌, 실바 다 앞쪽에 있으니까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음 장을 보면 빼앗은 이후에도 파울리뉴가 돌아섰는데 순간적으로 3미들이잖아요. 돌아섰는데 세라핌, 실바 그리고 이기재까지 올라오고 일류첸코도 올라가고 있어요. 변성환 감독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구역을 굉장히 잘 나눠놔요. 지금도 경기장을 4구역으로 나눠서 요 한 명 한 명의 선수가 요 공간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을 넓게 써서 이제 수비를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공격을 할 때. 근데 보통은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상대가 5명의 수비를 쓰죠.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백4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간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일류첸코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파울리뉴의 볼을 받아줘요. 일류첸코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일류첸코가 내려가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게 되고 그리고 끌려 나가는 수비를 보완해주기 위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 순간 일류첸코가 볼을 받는 순간 실바 그리고 세라핌 그리고 뭐 이기재도 뛸 수 있고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도 많아지죠. 공간을 넓게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세라핌에게 패스. 그러면서 완전히 경남의 수비가 무너집니다. 세라핌이 크로스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쓰는 형태를 수원이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득점할 때도 계속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똑같죠? 4명의 센터백 그리고 수원 삼성은 4명의 공격수. 풀백들이 안 올라오고 내려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세라핌과 실바도 안 내려가는. 근데 여기서 이 안쪽으로 또다시 이제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 안쪽에서의 경합이 안 되니까 뺏기자마자 수원이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면 4명의 선수가 앞쪽에서 다 달려나갈 수 있어요. 수원 삼성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기니까 끊긴 다음에 떨어지는 볼을 실바가 잡습니다. 그리고 실바가 볼을 잡을 때 이미 세라핌, 파울리뉴, 일류첸코는 달려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죠. 내려오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실바가 볼을 잡자마자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바로 뒷공간으로 패스.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찔러주면 바로 스피드 경쟁이 붙는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득점 나올 텐데 골키퍼가 한 번에 뻥 찼어요. 그리고 뻥 찰 때도 앞쪽에 수원 삼성의 공격수들을 끌어낸 다음에 뻥 찼어요. 근데 뻥 찼을 때 앞쪽에서 떨어지는 볼에 대한 세컨볼을 경남이 못 가져갑니다. 오히려 수원 삼성이 빨리 이 공간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서 세컨볼을 먼저 가져오니까 경남이 달려오는 걸 이겨낸 다음에 앞으로 볼을 붙여주기만 하면 또다시 달려가고 있어요. 수원 삼성의 공격수들. 이런 게 반복이 됐거든요. 끌어당긴 다음에 뻥 찼는데 앞에서 볼을 못 가져가니까 수원 삼성의 공격수들은 끌려 나와 있다가 뒤에서 뺏은 다음에 볼을 보내주면 앞에서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골키퍼가 빨리 나와서 또 이거를 걷어냈거든요. 근데 걷어냈을 때도 요 가운데 공간으로 떨어질 때 바로 파울리뉴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요 넓은 공간에서의 세컨볼 싸움을 오늘 경남이 되게 못해요. 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울리뉴가 여기서 볼을 빼앗으니까 빼앗은 다음에 전진, 파울리뉴의 전진 그리고 파울리뉴가 여기서 공간이 많이 나오니까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뛰어가는 실바에게 패스 그리고 실바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이때도 모든 선수가 구역을 잘 나눠서 분산돼서 뛰고 있죠. 이게 이제 뭐 변성환 감독이 뭐 17세 이하 대표팀 때부터 아주 잘하던 이 공간에 대한 분배를 참 잘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쓸 수 있게만 상황이 나오면 공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스를 넣어줬을 때 수비가 끊었는데 다시 이제 끊어내자마자 압박을 해서 파울리뉴가 볼을 빼앗았고 여기서 볼을 빼앗아서 본인이 밀고 들어간 다음 득점. 이 장면이 이제 아마 수원 삼성의 의도대로 약간은 지켰다가 끊어내고 빨리 공격으로 전환하는 슬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게 또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요즘에 파울리뉴의 활용법이 좀 달라졌죠. 이 파울리뉴랑 일류첸코 요 두 선수의 영향력이 최근에는 굉장히 크다. 기본적으로는 파울리뉴를 측면에 쓰는 게 아니라 가운데 쓴다 라는 거랑 일류첸코가 파울리뉴가 플레이하기가 편하게 포스트 플레이를 잘해준다. 일류첸코는 1부 리그에서도 저 포스트 플레이만큼은 매우 좋은 선수였잖아요. 아까처럼 경남이 볼을 소유했을 때 세라핌, 일류첸코, 실바, 파울리뉴 다 끌어냅니다. 끌어낸 다음에 끌어내놓고 여기서 뻥 차주는 거거든요. 뻥 차줬는데 요 가운데 공간에서 홍원진, 최영준 이런 선수들한테 볼을 끊겨요. 끊기면 기본적으로 이 앞쪽으로 끌려나가 있었던 실바, 파울리뉴, 일류첸코, 세라핌 이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경남의 선수들이 다 달려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일류첸코가 구심점이 되어주면서 일류첸코한테 한 번의 패스 그리고 파울리뉴가 약간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볼을 잡을 수 있는 요 형태를 일류첸코와 파울리뉴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러면 파울리뉴가 여기서 잡아서 패스를 공급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슈팅을 하는 이런 형태로 경기가 요즘에 진행이 많이 되죠. 그래서 득점 장면이나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런 형태가 참 많습니다. 이 장면 보면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양형모 골키퍼가. 근데 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뻥 차줘요. 그러면 앞쪽에 이제 어떻게 뛰고 있냐면 경기장을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세라핌, 파울리뉴 아까랑 똑같이 또 경기장을 4등분을 해서 이 구역을 4개로 나누고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가장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롱킥. 그리고 수비가 이쪽으로 끌려 나갈 때 세라핌이 측면에서 세컨볼 싸움에 이깁니다.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끌려 나가는 순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떨어지는 볼을 파울리뉴가 이제 받아줘요. 그러면 볼을 받는 순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수비 숫자도 5명이 아니라 4명이니까. 그리고 공간이 났을 때 파울리뉴가 일류첸코와의 이 합을 맞추는 건데 일류첸코가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구심점이 되어주고 패스 주고받는 요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플레이를 파울리뉴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파울리뉴가 주고 들어가는데 일류첸코가 떨어뜨려주는 순간 요 안쪽 공간으로 바로 파울리뉴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일류첸코가 떨어뜨려주는 걸 파울리뉴가 들어와서 여기서 득점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버텨주는 선수가 있어야 보통 파울리뉴 같이 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는 앞쪽에서 이제 싸워주거나 측면으로 나가서 본인이 막 드리블 돌파하고 스피드로 싸워주고 이런 거는 그렇게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 세컨볼 싸움,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떨어지는 볼을 잡아서 패스를 주거나 마무리를 하거나 이런 세컨볼 싸움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 근데 그 역할을 일류첸코랑 붙여주니까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할 수 있게끔 이을용 감독이 경기의 초반 이 플랜을 매우 잘못 짜오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이제 볼을 잡을 때 경남 선수들이 이상하리만큼 막 달려들어요. 이제 이을용 감독이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또 구사하고 싶으니까 그런 건데 막 달려들 때 수비 라인도 기본적으로 높고 근데 수원 삼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공격 숫자를 굉장히 분산을 잘 시키면서 뛰어들어가고 그러니까 최후방에서 권한규가 짧게 패스를 잘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달려나가는 선수들한테 뻥 차줍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때 4명의 공격수들이 분산돼서 뛰어나가니까 이 선수들을 경남의 선수들이 공간도 뒷공간이 넓어 죽겠는데 4명의 선수만으로는 이 공간을 모두 커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수원 삼성이 그래도 2연승을 최근에 리그에서 거두면서 일단 리그에서는 서울 이랜드와 인천 두 팀이 이제 승점 13점인데 이 팀들을 승점 3점 차이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변성환 감독이 어려워하는 게 우리가 볼 소유권을 가지고 상대는 수비를 밀집하는 그때 좀 어려워하죠. 물론 이제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건 모든 감독이 좀 어려워하지만 이제 변성환 감독은 더 공격 숫자를 많이 두다가 역습을 당해서 지는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반대로 경남이 볼 소유권을 쥐고 수원 삼성은 약간 내려앉았다가 선수비 후역습, 선수단의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전반전에 확 무너지는 건 전술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수원 삼성이 오늘 리그에서 또 5위 등극 그리고 전반전에만 4대0 아주 완벽한 경기를 펼치는 경기가 됐습니다.